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준비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자꾸만 늘어나는 보험료에 부담 느끼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같은 걱정을 덜어주는 실손보험 대체 방안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30세 이하 보험의 끝판왕 무해지 어린이 보험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가장 가성비 뛰어난 정보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자꾸만 갱신되는 이 실손 보험을 좀 가성비 있게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드립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실손 의료비 갱신 보험료 안내장 받으시고 많이들 놀라시죠?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자,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은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근데 실손보험 가입한 고객이 3천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보험이에요. 국민보험인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험료 인상의 폭이 큽니다. 자, 왜 갱신일까요? 자, 실손보험은 첫째는 물가 상승을 다 반영해주죠.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위험률도 증가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험회사의 바로 손해율입니다. 손해율. 손해율을 고객과 가입한 고객과 나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가장 끼치는 그 주범이 뭘까 하면 무분별한 의료 행위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검사나 이런 진료를 필요한 진료만 받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실손보험에서 다 혜택이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검사나 치료나 진료가 굉장히 많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실손보험 들어있냐 이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있다 그랬더니 어깨와 무관한 갑상선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까지 같이 보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선 그게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왜?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온 김에 다른 쪽에 치료도 검사도 좀 같이 받아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도수치료도 많이 권해요. 도수치료도 병원마다 틀려요. 10만 원의 도수치료가 있고 30만 원의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도 이미 고객이 들어놓은 실손보험에 맞춰서 도수치료가 성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은 과거에 100%의 10만 원 통원 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30만 원은 30만 원 통원 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짧게는 10회부터 30회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손보험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치료를 받을 거고요. 내가 30만 원 통원 한도를 갖고 있으면 30만 원 통원 한도를 한도 내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통원 한도 10회만 받아도 30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20회, 30회 이상씩 받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을 끼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무분별한 진료 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을 되어 있지만
암이나 뇌나 심장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험회사에 끼치는 손해율의 주범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무분별한 의료 행위들이 실손보험을 많이 인상하게 하는 주 요인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많이 물으시고 또 이 보험을 실손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종류예요. 대부분들 요렇게들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준비하셨고요. 거기에 암보험 내지는 이대질환, 뇌나 심장 아니면 골절 등 상해특약 해서 진단비 플랜 가져가셨을 거고 또 뭐 7대 질병이다, 18대다, 21대다 수술특약들도 다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입원비도 첫날부터 입원을 하면 나오는 거 아니면 4일째부터 나오는 입원 특약도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유장애나 사망보험금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나는 실손보험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지만 과거에는 실손의료비 하나 때문에 기본으로 상해사망 등 사망보험금이 들어갔고 거기에 암이나 뇌졸중 이런 특약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전체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는 이 실손의료비가 단독으로 빠졌죠. 단독으로 빠져서 단독 실손의료비를 따로 구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비가 꼭 필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특약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미 많이들 암보험도 준비하셨을 거고 뇌나 심장 쪽에 진단 꼭 준비하셔야 되니까 다 구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 대체로는 진단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비싸잖아요. 그죠? 보장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구성을 할 때는. 그러면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도 치료비를 내가 병원에서 쓰는 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술특약에 있습니다. 수술특약.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특약이기 때문에 수술비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크게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수술할 때는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대 기관이에요. 5대 기관. 자, 5대 기관은 뇌,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뇌, 그다음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간, 폐, 신장.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 큰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치료비도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비를 구성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5대 기관 수술비를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좋은 게 우리가 뇌나 심장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게 뇌출혈보다 뇌졸중 좋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뇌졸중보다 더 좋은 게 뭐다? 뇌혈관 질환이다. 이 5대 기관 수술특의 뇌혈관은요. 뇌혈관, 뇌출혈, 뇌경색을 다 포함하고 하는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수술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수술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 간이나 폐, 신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5대 기관 수술 특약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5대 기관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5대 기관 수술비를 만약에 3천만 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관열 수술을 했냐, 비관열 수술을 했냐 이렇게 따져요. 물어보죠. 그래서 관열 수술할 때, 비관열 수술할 때 수술비가 차등을 둬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뇌, 심장, 간, 그리고 신장, 폐, 요 기관에 대한 수술특약 보는 거고요. 자, 그럼 관열과 비관열의 수술은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 자, 관열 수술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뭐냐면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보면서 우리가 수술 도구로 조작을 하면서 하는 게 관열 수술이에요.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열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관열 수술 하셔야 되고 비관열 수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관열 수술이 필요한 분은 관열 수술로 꼭 해야 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관열 수술을 안 하고 아주 쉽게 하는 수술이죠. 카테터나 내시경으로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통증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열 수술보다 비관열 수술은 굉장히 병원비가 비쌉니다. 왜?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비관열 수술에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비관열 수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테터, 그죠? 이런 카테터들이 굉장히 얇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피부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경막외 마취용 카테터, 또 카테터, 삽입 모든 게 다 카테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의료 기술 치료법이다. 그런 거고요. 자, 5대 기관 수술에 이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질병 수술비예요.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인데 이 질병 수술비가 열거가 아니에요. 몇몇 보상되지 않는 거를 뺀 나머지는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되지 않는 게 한번 볼게요. 정신 및 행동 장애. 자, 여기에 코드에는 치매가 빠졌죠. 근데 치매로 수술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정신 및 행동 장애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성으로 인해서는 유산이라든가 뭐 불임, 인공수정 이건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졌죠. 임신, 출산 다 들어갑니다. 빠졌어요. 그리고 선천적 기형, 염색체 이상 이거 다 빠졌어요. 비만, 요실금, 치액, 그죠? 치액, 치질 관련이겠죠. 그 다음 치아 관련, 치아 의식증, 그리고 이제 포경수술 등.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요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포괄을 해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는 요 부분만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 특약이 5대 기간 수술 들어갔죠? 그리고 질병 수술 특약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40대 질병 수술을 한번 볼게요. 40대 질병 수술비를 보면 요즘은 막 64대, 72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몇 대 몇 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세분으로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5대 기간이라든가 어떤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40대 질병 수술비로 한번 특약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40대 질병 수술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 40대 질환 안에서도 13대 질환, 13대라는 건 뭐냐면 당뇨, 심장, 고혈압, 그 다음에 뇌혈관 간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갑상선,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폐렴, 녹내장, 그리고 결핵, 심부전 이렇게 해서 13가지입니다. 40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 13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수술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5대 기간 수술에 뇌나 심장, 간폐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5대 기간과 40대 질병 수술비가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40대 질병 수술비 안에 또 30% 내가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300만 원만 주는 질환이 또 있죠. 담석증, 사타구니 탈증, 편도염, 축록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되지 않는 거예요. 치질, 치액이 들어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치질, 치액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질 포함해서 10%. 1,000만 원 가입하게 되면 100만 원의 치질, 치액, 수술비가 나가고 또 특정 근골격계 질환,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어깨 병변, 골다공증 또는 8대 질병이라고 해서 황반 변성이라든가 뭐 중이의 뭐 진주종, 귀죠. 또 후각 특정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대 질병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8대 양성 신생물, 소화기 계통, 또 호흡기 아니면 비뇨기 양성, 갑상선 이런 게 8대 양성 신생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가입한 40대 질병 수술비의 10% 이것도 다 각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빈도 질환, 다빈도는 생활질환이에요. 그죠? 백내장이라든가 관절염 어떤 생식기 질환이 특정 다빈도 질환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대 기간 수술비와 또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렇게 40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모든 수술비가 실손의료비 대체 자원으로 여기서 다 보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보험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45세 분으로 해서 무해지 납입기간 안에는
보험료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는 실속형 보험이죠. 무해지로 해서 25년 납에 100세로 했습니다. 100세.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25년 납입하고 쭉 100세까지 보시는 거예요. 45세면 한창 이제 질병이 노출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가입 담보는 어떤 거를 넣냐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 넣습니다. 질병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굉장히 뇌나 심장의 쪽에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5대 기간 수술비 3천만 원 넣었어요. 5대 기간. 이 5대 기간은 어떻게 해요? 뇌와 허혈성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40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넣습니다. 40대 질병 1,000만 원. 40대에 5대 기간 뇌혈관 혈성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18대 질병 수술비에 또 들어갑니다. 특약을. 그래서 40대든 18대든 13대든 각 수술비가 다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점점 커집니다. 보장이. 그리고 작은 생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남성분 요 모든 수술 특약을 다 했을 때 48,100원입니다. 여성분 34,625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술 특약을 놓고 과연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뇌나 심장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요 정도 특약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뇌 쪽 질환, 심장.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 질환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뇌와 심장 질환 그리고 간폐, 신장 이게 다 5대 기간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5대 기간이에요. 자, 질병 수술비 30만 원. 뇌 쪽이나 심장 질환은 똑같습니다. 그죠? 뇌, 심장. 뇌혈관, 허혈성 심장술에서 1,000만 원씩 나가죠. 그렇죠? 자,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했을 때는 이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그죠? 한 번 받고 안 줍니다.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하기에는 너무 보장보험료가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 매회 나옵니다. 네, 수술 받을 때마다 나와요. 40대, 18대, 13대 매회 나옵니다. 매회 할 때마다 5대 기간은 최초 1회한만 나옵니다. 최초 1회. 그래서 이 뇌혈관이나 이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거는 매회 나오는 이런 수술 특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뇌나 심장 질환에 앞에 말씀드렸던 고보장 보험료로 가입해서 했을 때 어떻게 뇌 쪽 질환 관열 수술로 했을 때가 6,030만 원 납니다. 6,030만 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비관열, 카테터나 이런 걸로 수술했다. 그러면 4,280입니다. 뇌나 심장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단비 구성은 너무 비싸서 못했지만 수술 특약으로 충분히 이 정도의 수술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단절된 소득이나 간병비 역할도 톡톡히 할 수가 있겠죠. 치료비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간폐 심장은 이렇게 나와요. 3,500에 2,500 이렇게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수술 특약입니다. 5대 기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 얼마 나오냐, 녹내장 수술하면 얼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녹내장 수술하게 되면 똑같은 질환에 수술 들어갔을 때도 2,030만 원 나옵니다. 비관열 해도 1,780만 원. 적지 않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비관열로 했을 때가 95만 원, 그럼 100만 원이 나와요. 간열 수술했을 때가 110만 원. 그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손 의료비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되지 안 되잖아요. 치질이나 치액 수술, 실손 의료비에서도 안 되고 질병 수술비에서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40대 질병 수술비와 또 18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나가요. 그래서 치질이나 치액 수술하는데도 150만 원에 수술비가 나갑니다. 충분히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치료비가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미싱이나 재단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 굉장히 많이 수술 많이 하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해도 130만 원.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죠? 담석증 하게 되면 480만 원. 그죠? 갑상선 질환 장애가 왔다. 이 갑상선 질환 장애는 뭐냐면 수술을 했는데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술비 나가는 겁니다. 갑상선 질환 굉장히 크죠. 2천만 원. 비관혈했을 때가 1,7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질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편도염. 그죠? 편도염 수술을 해도 비관혈, 관혈 다 똑같습니다. 480만 원.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한 걸로 해도 48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자, 나이 들어서 관절염 많이 오죠. 무릎 수술했어요. 어깨 수술했어요. 이런 경우에 11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관절과 비관절 수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죠. 어깨 여기가 뭐가 있어요? 석회성 뭐 힘줄, 건염 이런 게 다 어깨 병변에 들어가죠. 수술하면 130만 원. 그래서 이 정도의 수술비 지원이 이런 작은 생활 질환부터 5대 기관의 큰 질환까지 했을 때 이 수술비를 받아서 충분히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실손 보험을 버리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냐? 이게 아니죠. 현재 내가 이를 갖고 있고 실손 의료비에 갱신 보험료가 크다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 미리미리 나중에 너무 많은 폭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수술비 보장을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전쯤에 들었던 실손보험 6만 원이 지금은 20만 원이 됐어요. 나이 60세 다 되신 여자분 이런 경우. 그래서 실손보험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20만 원씩 내면서 유지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손 의료비 대체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실손 의료비가 100%짜리가 있었어요. 그죠? 100%짜리.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어떤 거예요? 90%. 90% 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게 나왔나요?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죠. 단독 실손. 그래서 현재 만약에 100%나 90%짜리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실손 의료비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다 100%와 90%에서 실손 의료비가 너무 폭탄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내가 만약에 뭐 A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갱신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다른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통합보험으로 들었으면 암진단비도 있을 거고 입원비도 있을 거고 할 거란 말이죠. 너무 많이 오르면 내가 A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했으면 A 보험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실손 의료비 계약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전환.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손 의료비에서 병원비를 많이 보상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 의료비를 현재 단독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해 주는 겁니다. 보장을.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이 있어도 똑같이 그 보험사가 인수를 해서 계약 전환으로 단독 실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 45세 남성분이나 여자분은 보통 2만 원 정도 선에서 단독 실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보험료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 전환 실손 의료비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계약 전환 실손 의료비도 너무 많이 또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떤 수술 특약이나 비갱신 이런 수술 특약으로 내가 실손 의료비를 대체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오늘의 강의였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수술 특약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강의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질병부터 작은 생활 질병까지 모든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특약은 기존에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어도 필수로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신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실손 의료비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실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고 이 소득이 끊기게 되면은요, 보험 유지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를 대비해서 실비 대신 수술비로 대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복 보장 그리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데다가 요즘 정말 많이 하시는 비관혈 수술, 그러니까 모든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보험료 측면에서도 비갱신으로 훨씬 더 부담은 덜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수술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와 함께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가죠.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만 30세 이하 보험의 끝판왕 무해지 어린이 보험인데요.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보험의 끝판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요. 제가 알기로는 좀 한시적으로 판매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만 30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2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맞아요. 예. 25세로 늘어났다가 또 30세로 늘어났었는데 판매를 중단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예.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아마 이제는 어린이 보험이 30세 이하로 좀 굳어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예. 꽤 지금 오랜 시간 판매 중지 없이 계속 판매가 되어 가고 있고요. 시청자님들께서 간혹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어린이 보험을 보면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름도 이제 뭐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뭐 아이라든지 자녀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보험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많이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간혹 뭐 80세 만기의 보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30세 만기의 보장이 끝나는 그런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10대, 20대 분들 중에 지금도 계신 걸로 좀 많이 보이고요. 예.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진단금의 경우 5천만 원, 고액암 진단의 경우 1억 원, 요 보장을 제외하면 특별히 뭐 어린이 때 그러니까 30세 전에, 만기 전에 보장받으실 것들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보장이 좀 많이 부족한 예. 과거 형태의 좀 보험이고요. 이런 보험과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만 30세 이하의 자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오늘 방송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험 이렇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20세가 넘어가면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뭐 전화 문의도 많이 오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요 해지 않고 쭉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예. 무해지 어린이 보험 하나로 만기 때까지 충분히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거나 뭐 보험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들도 없고요. 예. 처음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설계를 좀 꼼꼼하게 잘 가입해 주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주로 이제 보험이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예. 아니면 보장받으려고 하는 보장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보험들보다 약 30%에서 40%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비싸서 뭐 변경하거나 해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변경하게 된다면 다른 보험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무해지 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격
가격 때문에 변경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또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보험이나 성인 보험들보다 보장 금액의 크기가 훨씬 크고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뭐 보장 면에서도 처음에만 잘 꼼꼼히 특약들을 잘 가입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뭐 정리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가입 당시에 미처 생각지 못했었던 뭐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또는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가 좀 생겼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좀 적은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자체를 뭐 건드리거나 중간에 해지하거나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 보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거 그 자체도 번거롭지만 만약에 뭐 해지를 했다가 그 사이에 병력이라도 생기면 보험 가입이 참 불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쭉 가져가도 된다고 하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뭐 보장도 크고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유리한 건지 좀 어떤 특약을 얼마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의 80% 미만 특약을 최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의 특약 같은 경우는 전체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아니라 내 신체의 부위별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다시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뭐 계속해서 받을 수도 예. 있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눈 5천만 원, 코 5천만 원, 뭐 치아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크게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 진단금에 대해서도 최대 1억 원, 그러니까 한 보험에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특약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을 2개, 3개씩 가져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 특약들은 사실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좀 많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80세 만기는 얼마, 90세 만기는 얼마, 100세 만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설계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요즘 이제 암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질환이 좀 발생하고 혈압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많이들 걱정하시는 뇌나 심장에 대해서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던 것이 지금은 또 5천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요. 예. 이것 역시도 보험을 2개, 3개 섞어서 가입할 필요 없이 한 개의 보험 안에서 뇌나 심장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수술비 특약들도 굉장히 보장 금액이 커졌습니다. 예. 일부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를 주는 방식이 생명보험 같이 큰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적은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의 수술비로 변화된 것도 있고요. 또 그대로 손해보험 방식대로 그대로 수술비를 주는 보험사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로 수술비를 많이 주게끔 늘려놨기 때문에 예, 지금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 하나면 충분히 만기까지 그러니까 100세 이상까지 다른 보험에 가입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걸릴지 모르는 질병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수술비 특약인 뭐 7대 질병 수술비, 14대, 16대 질병 수술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대 71대 수술비로까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하나면 충분히 성인 보험보다 충분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장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은 질병 후유 장애도 5천에서 7천 이게 큰데 계속해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뭐 이대 질환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한 데다가 뭐 수술비도 커졌다고 하니까 네. 정말 유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특약들이 또 중요하고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나이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성인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과 다른 보험들은 가입 범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보험이냐 또 일반 보험이냐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특약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질환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그 뭐 설계사분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사의 어떤 설명만 간단히 믿고 그냥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화면에서 한번 제가 좀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100% 뇌질환에 대한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빠진 곳이 없죠. 그런데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설명해 주는 대로만 믿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뇌졸중으로 가입돼 있거나 뇌출혈로만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의 경우는 전체 뇌질환의 약 한 75% 정도를 보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25% 정도가 빠진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 뇌출혈만 가입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뇌출혈은 이제 전체 뇌질환의 약 8%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뇌출혈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혈압이나 고지혈이 발생하고 내가 어떤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이 생겼을 때 뇌출혈만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기도 힘들고, 정말 안타까운 예.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심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급성심근경색도 이제는 전체 심장질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나머지 90%를 놓칠 수가 있고, 또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협심증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있기라도 하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특약이 없어서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젊었을 때는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어떤 태아 보험을 보다 보면서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예. 하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전까지 대부분 다 보험에 너무나 관심이 좀 없는 경우가 방심을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젊은 분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가족분들이 모이게 될 텐데 적어도 30대 이하 분들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40대, 30대 분들도 어린이 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해지 보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험에 관심이 없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 30세가 안 됐다면 무조건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항상 강조를 하지만 보험은 확실히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 보험에 좀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본인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미래도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멀리 남았다고 보여지는 자녀들의 보험에서는 더더욱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 소홀히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유용한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00세까지는 너무 비싸니까 최소한 90세 만기까지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도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자녀들은 지금도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었는데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90세 만기로 설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진단금에 대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화면에서 한번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만,
사실 내가 암진단금을 뭐 1억 원을 가입한다, 2억 원을 가입한다 이런 어떤 액수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갱신형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그런 분들 있어요. 많죠. 예. 네, 지금 보시는 화면도 사실상 같은 보험사의 보험이고요. 이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와 비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이 보험료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는 단순히 보험이 갱신됐을 때 예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내는 돈은 갱신형이니까 당연히 저렴하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을 가입해두면 굉장히 많이 가입해뒀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잘 가입해둔 것으로 예. 어떤 착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갱신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내는 겁니다. 내가 암이 발생할 때까지 만약에라도 만기시까지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더욱이 많이 가입해뒀다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약 5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100세 만기까지 충분히 다 보장을 받는데 예. 갱신형을 가입하게 됐을 때는 1,400만 원, 최소한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게 너무 돼야 많이 되는 오르네요, 거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경제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비갱신형으로, 어린이 보험은 어차피 저렴하니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저렇게 보험료가 쭉쭉 오르면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암 진단금을 좀 줄여서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유지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상은 갱신형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 암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손해보험사의 암진단금 같은 경우 감액 없음이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써져 있는 글씨를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삭제만 가능하고 감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다 삭제하고 다시 암진단금을 또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 보험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격이 성인들만큼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이제 이 암 같은 경우도요, 내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가 1억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잠깐의 어떤 구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도 내가 1억 원을 가입해뒀지만 뭐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10%만 보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유사암에 대해서도 요즘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뭐 꽤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보험사를 잘못 선택하거나 보험을 잘못 선택해서 10%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뭐 여러 면에서 가성비나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봐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보험보다 좋기 때문에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꼭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현재 있는 보험보다 가성비가 좋은지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내 보험을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다른 보험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지홍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보험 고민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걱정 있으실까요? 자, 50대 그 아내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 예. 그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 현재 뭐 건강한 상태고. 예. 근데 저도 똑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예. 상황으로 가입을 했는데 현재 이게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입이 잘 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뭐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아내분 증권을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50대라고 하셨는데 50대 초반에 있을까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뭐 몇 년씩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보험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점검을 받거나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오늘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건요? 병은 없습니다, 지금. 아, 특별한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 증권입니다. 우체국 큰병 보장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삼성화재에서는 암보험과 통합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는 종합보험. 이건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만기가 좀 짧아 보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건강한 50대 초반 여성분, 아내분의 증권 문의 주셨는데요. 이렇게 점검 받아보시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내주신 증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 37,700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10년 갱신이에요. 10년 갱신은 10년 후에 보험료가 다시 인상이 돼서 다시 10년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암진단비가 3천만 원, 또 뇌출혈,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은 안 되는 보장의 범위가 조금 좁은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그래서 3대 진단이 각 3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3대 질병 입원비라든가 수술비, 그다음에 이제 만기 시 10년 만기 시 건강관리자금 100만 원 지급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우자님의 나이도 있고 하셔서 이 우체국 큰병 보장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유비무암, 이거는 또 15년 갱신이에요. 예. 15년 이게 다 갱신으로 다 준비를 하셨네요.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랬을까요? 예. 부담이 처음부터 네. 부담이 좀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15년 갱신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우체국과 똑같은 보장의 금액이 있습니다. 각 3천만 원씩. 일반암도 이제 뭐 소외감, 뭐 여자로서는 뭐 유방이나 자궁암을 제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암 진단비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크게 볼 때는 일단 암이든 뇌출혈이든 급성 심근경색에 각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뭐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이것도 다 우체국에 있는 담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년 갱신인 이 삼성화재 요 보험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체국 보장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또 삼성화재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66,000원씩인데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이에요. 그죠? 이 증권안에 보면 또 여기도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갱신이에요. 여기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거 하나 볼게요. 마지막에 메리츠화재 가족 예찬. 예, 여기는 20년 납의 비갱신인데 80세 보장이세요. 근데 여기도 암과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있는데 여기는 또 기존의 이제 삼성이나 우체국의 보장보다는 가입 금액은 작지만 보장의 범위는 더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실손 의료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는 이제 갱신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 보험료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체국의 큰병 보장과 메리츠의 실손 의료비 가입되어 있는 가족예찬 비갱신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보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손보험을 대체하는 그런 보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술특약을 제가 오늘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그거와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만약에 두 건을 정리해서 손해보험 회사에 그 진단비와 수술특약을 가져가시게 되면 나중에 우체국의 10년 갱신 돌아왔을 때 메리츠와 새로 준비가 된 그 손해보험, 통합보험이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면 노후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간병비, 어떤 소득 단절된 부분까지 충분히 대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의 범위는 굉장히 여러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보장의 범위가 조금 좁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다, 어떤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 하시면 한번 리모델링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면 다시 한번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암이라든가 뇌라든가 심장 이런 쪽 부분들이 각 2천만 원씩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40대라든가 5대 기간 어떤 수술 특약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실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저 대체 방안이 충분히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뭐 두 회사 정리를 해도
해도 거기 보험료가 근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가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액이 시청자님 보험료 네. 예예. 잘 들으셨죠? 네네. 네, 혹시 궁금한 점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네, 된 것 그렇게 같은데. 할게요. 일단 아내분 예, 예. 증권의 삼성화재 안보험과 통합보험은 15년 네네. 갱신과 3년 갱신이라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네네. 통합보험 그리고 앞서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비가 유리하거든요. 예. 이렇게 챙겨 가시면 비슷한 보험료로 더욱더 유리하게 아내분 챙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